생각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전이 개념이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주변에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변화를 주는데 이걸 우리는 전기장이라 불렀습니다. 이 전기장은 보통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플러스들과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덕분에 전기장이 아래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플러스가 있다면 얘가 받는 힘 방향은 이렇게 아랫방향일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얘가 받는 힘 방향은 윗방향이 될 거예요. 보통 힘의 방향은 에너지의 크기 대소로 비교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힘이 작용하니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높은 곳이고 아래가 낮은 곳, 반대로 마이너스 전의 입장에서는 아래가 높은 곳이고 위에가 낮은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의 높낮임이 달라요.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의 높고 낮은 위치가 바뀌니까 결국에 어디가 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물리량 하나를 고정시키고 싶은데 이걸 계속 전하의 종류에 따라 바뀌니까 전하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값을 정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물리량이 전하량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하량으로 나눠버리자, 에너지를. 그러면 어느 하나로 딱 고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전하량을 전기 위치 에너지로 나눈 것을 단위 전하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전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플러스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힘이 작용하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 그런데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아래가 높은 곳이고 위에가 낮은 곳이니까 아래가 플러스 10이 되겠고 위에가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하가 플러스 EQ고 여기 있는 전하가 오른쪽에 있는 전하가 마이너스 EQ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하량 대 위치 에너지로 나눠버리면 이 값은 뭘로 바뀔 거냐면 플러스 5,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이 값은 플러스 5, 이 값도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하량을 나눠버리니까 지금 똑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단위 전하당 에너지가 똑같이 5로 맞춰졌고요. 아래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절대적인 물리량을 정의하고자 이렇게 단위 전하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위를 정의하고 그 두 위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단위 전하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전류, 저항, 전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보통 전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면 그만큼 전하가 큰 힘을 받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압이 크면 보통 전류는 크고요. 반대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니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다라고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를 우리는 보통 V는 IR라는 식으로 많이 익히 알고 있고요. 우리 이거를 오음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는 전기 회로, 이 전기 회로를 요렇게도 한번 비유해 봤고 요렇게도 한번 비유해 본 이런 문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의 흐름이 전류가 될 거고요. 물레방아, 물이 흐르는 거를 얘를 돌려야 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 결국 얘가 얼마나 뻑뻑하냐, 얼마나 잘 돌아가냐에 따라서 결국 물의 흐름의 종류가 흐르는 정도, 얼마나 빨리 흐르고 느리게 흐르냐가 결정될 거니까 물레방아가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 저항 역할을 여기서는 전구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높이 차에 해당하는 게 물의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이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전이차 누가 만들어줘요? 물에서는 펌프가 만들어주고 여기 전기회로 50도에서는 건전지가 그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수행평가 때문에 전기회로는 워낙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렵지 않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빠르게 해보면 전압은 12V다. 저항은 2Ohm이다. 자, 그러면 각 지점에서의 전위를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2V니까 전이 차가 12V라는 소리고요. 전압이 12V라는 건.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 12, 한쪽을 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2V가 되게요. 그럼 현재 이렇게까지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똑같을 거니까 여기까지는 플러스 12가 될 거고, 이렇게도 현재 위치 에너지가 똑같을 거니까 여긴 0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항 사이에는 총 12V라는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V는 IR, 이 저항에는 현재 12V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소모된 에너지는 전압, 여기서 말하는 전압은 단위 전하당 에너지 차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류가 의미하는 건 1초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움직이는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전하당 에너지 차이니까 얘는 에너지 차이당 쿨롱이고요. 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움직인다니까 쿨롱 퍼 세크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결국 줄 퍼 쿨롱 곱하기 쿨롱 퍼 초니까 결국 쿨롱 높은 데 거고 줄 퍼 초입니다. 초당 얼만큼 많은 에너지를 쓸 거냐. 다시 말하면 한 전하당 12V의 에너지를 줄 건데 이 전하가 1초에 몇 개씩 오는지만 알면 결국 총 에너지를 1초에 총 몇 개 에너지를 얻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6A 1초에 6쿨롱씩 오니까 결국에 한 쿨롱당 12V를 줘요. 근데 1초에 6쿨롱이 옵니다. 그러니까 총 에너지는 72J를 받아요. 1초 동안에. 그래서 우리 이거를 72W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회로입니다. 여기는 12V고요. 얘가 지금 저항이 똑같으니까 이 계단이 내려가는 정도가 똑같을 거다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12V, 그럼 여기가 0V, 그럼 여기도 0V고요. 여기까지 12V. 그럼 똑같이 내려와서 0V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겠구나 말할 수 있고요. 플러스 12에 플러스 6, 이 차이는 6V. 플러스 6에서 0, 그럼 이 사이도 6V. 다시 말하면 각 저항당 6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V는 IR 하면 지금 현재 I가 1이니까 여기도 현재 1A가 흐르고 여기도 현재 1A가 흐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구해보면 6V의 전압이 걸리고 그 1번 전구에서요. 그리고 이 1번 전구에는 1A가 흐르니까 총 6W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전구도 똑같이 6V에 1A니까 6W. 그럼 총 12W를 전구 두 개가 쓰고 있네요. 이거 누가 공급해 주냐면 여기서 전원장치가 주죠. 그럼 전원장치에도 전류가 얼마큼 흘러요? 1A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하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올라가는 동안 전압을 12V를 뻥튀기 해줘야 되죠. 원래 0이었는데 12로. 다시 말하면 12만큼 공급해 줍니다. 1초에 몇 개씩? 1A씩. 그래서 결국 12W를 전류 건전지가 공급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건전지 공급해 준 에너지를 전구가 총 이만큼 다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공급하냐? 전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렬회로 얘도 12V니까 여기가 플러스 12,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에너지 차이 변화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10이고요.
여기가 0이라는 건 여기까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번 저항 입장에서도 플러스 12에 0. 현재 이렇게는 전이차가 6이 아니고 12V죠. 누가 여기로 있지? 그리고 여기도 현재 12V가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 12V가 걸려요. 그럼 전류가 각각 2A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도 2A가 흐르고 아래도 2A가 흐르니까 결국 여기는 4A가 흘러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4A가 흐른다. 그러니까 1번 전구가 쓰는 에너지를 얘기해 보면 12V 걸려 있고 2A 흐릅니다. 그래서 24W. 2번 전구도 똑같이 24W. 그럼 총 48W를 쓴다는 소리고요. 이것도 누가 공급해줘요? 전지가. 몇 볼트? 전하당 12V. 1초에 몇 암페어? 4A. 그러니까 결국 48W를 건전지가 공급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1번 전구랑 2번 전구가 나눠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3강부터 5강까지는 2학년 친구들과 3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게 내용이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 내용도 아마 각계 배부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3강과 5강까지는 아마 영상 내용도 거의 영상도 똑같은 거 찍어서 똑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이라고 자존심 상해하시면 안 돼요.